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썸네일 제목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나노 신소재와 관련된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게 저희 채널에서 제가 언급한 종목들은 한 번만 언급하고 제가 그만 언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렇게 종목을 제가 우리 채널에서 다룬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들을 이제 추적 관찰하면서 제가 이벤트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중간중간 계속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린 거 그 종목이 궁금해서 저희 채널을 들어오셨다면 그냥 이 영상 하나만 보고 가지 마시고요. 꼭 구독을 눌러서 메이커가 되십시오. 메이커가 되셔서 이런 정보를 계속 이제 꾸준히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나노신 소재가 궁금해서 들어오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채널에 보면 나노신 소재에 관련된 영상이 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앞으로도 나노신 소재와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릴 테니까 꼭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 소재의 시간이 온다라는 건데요. 왜 그렇냐? 장기적인 포지션은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앞전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무척 좋은 종목인데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도 나노신 소재는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절적인 어찌 보면 이벤트 드리븐이 연출될 수 있는 시기다라는 건데요. 항상 이 연말이 되면 대차 잔고를 줄입니다. 어디서? 연기금과 은행 같은 데서 은행 보험들이 대차 잔고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대차 잔고를 줄이냐면 처음에는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네이키드 숏셀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가 안 돼요. 내가 만약에 공매도를 치고 싶으면 어디서 빌려와서 쳐야 돼요. 커브드 숏셀링 밖에 안 되죠. 물론 뭐 기계적인 결함으로 그 오류를 그러니까 이용을 해가지고 편법으로 하는 방법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공매도를 치고 싶으면 빌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주식을 빌리는 게 대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차 잔고가 처음에는 많이 늘어나다가 연말에는 대차 잔고가 줍니다. 계절적으로. 왜 주냐? 대차 잔고를 그러니까 많이 주식을 빌려주는 데가 앞서 이야기된 것처럼 연기금이 가장 많이 빌려주죠. 연기금,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보험, 요쪽에서 많이 빌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은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를 단기적으로 안 하죠. 그러니까 롱텀하게 하지 않습니까? 롱텀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가 하고 나면 이게 쉽게 매도가 잘 안 나오죠. 그러면 운용은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매수가 해놓으면. 그러면 연기금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늘어난 건 배당 받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 수준 요거를 이제 빌려주죠. 빌려줘서 이제 이자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런 것들이 연말 되면 의결권 행사 문제라든지 배당을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 이 대차 잔고로 빌려줬던 주식을 회수를 합니다. 그렇게 회수를 하기 때문에 대차 잔고를 회수를 한다. 빌려줬던 거를 내놔, 가지고 와, 다시 가지고 와 한다라는 거는 그걸 가지고 빌려서 공매도를 쳤던 애들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맞죠? 숏커버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숏커버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연말은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는 애들이 숏커버링이 나오기 좋은 계절적인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중에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드라마틱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12월 한 첫째 주, 둘째 주는 약합니다. 지금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부분에 논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항상 이 대주주 요건 세금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항상 이제 연말,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해서 12월 초까지는 계속 이제 물량이 나오죠. 매도 물량이 나오죠. 세금을 회피하려는. 그런 물량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절적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건 12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이제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이제 사는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빠져나갔던 물량도 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연말 연초 효과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자, 그러면 연말 연초 효과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하다. 그러면 코스닥 쪽에 포지션을 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숏커버링이 나올 만한 시기가 맞다. 그러면 코스닥에서 공매도가 많이 쌓여있는 애들이 아무래도 좀 이벤트 드라이브니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요걸 봐야 되는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코스닥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여있는 게 보이시죠? 2위가 나노신 소재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야, 이렇게 공매도를 때렸는데도 나노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최근에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차트가 꺾여 있는 건 아니죠. 버티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만큼 나노 신소재의 어찌 보면 저가 매수세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밀리면 들어오고 한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들은 강제적으로 또 숏커버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말에는 한번 나노 신소재가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단기적인 공략을 기대하시는 분들 역시도 나노 신소재는 지금 시점에서는 해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전 장기적으로 좋아해요. 장기적으로 이 종목도 투자해볼 만하고, 그거는 제가 앞선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제가 다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그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업황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드리겠어요. 다른 영상에도 제가 많이 찍어놨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도 이 종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이 좁은 박스권입니다. 여기 8만원에서 10만원 요 구간에서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혹시라도 만약에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만약에 이 8만원이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나노 신소재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조정을 주기 때문에 가치 조정을 주는 거다. 이거는 아주 좋은 세일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는 매수 관점이다라고 봅니다. 8만원 미만에서는 충분히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만약에 이게 깨지면 그 다음 지지선은 6만 5천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장기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차트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꾸준히 돈 생길 때마다 모아 가시면 됩니다. 모아 가시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최소한 13만원까지는 들고 가자. 13만원까지는 들고 가자 이야기 드렸고, 그때까지는 팔지 마라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단기로 내가 만약에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65,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세요. 65,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저는 이거 안 깨질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뭐 깨지면 그 밑에 구간까지는 손절이 좀 커요. 그러면 손실이 많이 되니까 단기로 공략했는데 큰 손실을, 내가 너무 지나친 큰 손실을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한 65,000원 정도로 잡으십시오. 손절 라인을 65,000원을 잡으시고요. 지금 보시면 8만원 미만에서는 한 3번 정도 공략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단기로 내가 이 종목을 공략했다면 1차 목표가는 10만원입니다. 10만원 정도에서 저는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3만원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자꾸만 단기 이야기를 해서 나노 신소재를 그러면 단기로 공략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 그렇게 오해하실 분도 계신데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내년에 주도주 역할을 할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특집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유망 섹터, 그 다음 유망 종목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특집 영상을 찍을 건데, 그 영상에 저는 주도 중에 하나는 제가 추천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노 신소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에도 저는 각광을 받을 종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틈틈이 장기적인 포지션을 끌고 하시는 분들도 틈틈이 조정 나올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13만원 미만에서 파는 건 굉장히 아깝습니다. 혹시라도 나노 신소재를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걸 팔까 고민되신다면, 나는 원래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생각했는데 팔까? 너무 지지부진하다. 시장이 너무 불안한데 겁나서 팔까? 그렇다면 그 생각은 잠시 넣어두십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13만원 미만에서 파는 건 너무 헐값에 파는 겁니다. 13만원까지는 일단은 끌고 가시고요. 13만원 왔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보죠. 예, 팔지 말지는. 그때는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꼭 캐시메이커 구독을 눌러주셔서 그 정보까지도 우리 한번 끝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메이크머니 하십시오.